어제 하루 고성군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계속된 비 예보에 태풍도 북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6명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면해 지역 시민사회에 반발이 거셉니다. 태백시에서 발생한 기부된 쌀 배부 문제가 절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허위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고성에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 내일까지 영동 지역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모레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게는 500mm의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지하 기계실에 무릎까지 빗물이 찼습니다. 직원들이 장화를 신고 분주하게 물을 빼냅니다. 이쪽 지역이 좀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요. 그러니까 배수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루사 때는 1층까지도 잠긴 적이 있거든요. 밤사이 고성 등 중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고성에는 어젯밤 8시부터 9시 사이 시간당 109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고성 지역의 주택 26곳과 도로 등 공공시설 27곳이 침수됐고 2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산사태 우려 속에 3가구 4명의 주민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동풍에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문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훨씬 더 많은 비를 뿌릴 거란 겁니다. 강원 영동은 9일부터 10일 사이 200에서 4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이미 지난 밤 사이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고성 지역의 경우 이번 주에만 최고 600mm의 비가 더 내릴 수도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하느라고 막아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터놓고 비닐이라든지 마대라든지 제방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의 북상으로 주택 등 건물 침수는 물론 시설물 낙하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돼 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강원 동해안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해경과 속초해경은 태풍의 영향으로 최고 7m의 높은 파도와 함께 조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태풍 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욕장 입수와 사고 위험구역 출입 등을 통제하고 동해안시군의 재난방송 송출을 요청했습니다. 10대 초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거나 강제 추행한 남성 6명에 대해 최근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 집회를 열고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원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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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아동 청소년 인권 지원센터 등 여성 아동단체 30여 곳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최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나 강제추행 등을 한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가운데 실형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SNS 메신저로 당시 만 11살과 12살 아동을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와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성관계와 추행을 한 5명에겐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고 성매매 제한을 한 남성 1명에겐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대부분이 초범인데다 피해 아동의 동의를 얻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공탁금을 걸어 합의를 시도한 점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끔찍한 성착취 사건이라며 솜방망이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구한 20년에서 15년 등의 징역형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가해자들이 일방적으로 건 공탁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참작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초보험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이다. 검찰도 각 피고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항소심에서 정당한 판결이 나오도록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태백시 동사무소에서 기부된 쌀이 규정에 맞지 않게 배부되고 공무원이 사적으로 가져간 의혹을 보도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당시 정황이 포착된 CCTV에는 추가로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당사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태백시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쌀 39포대가 반출된 이후 그날 밤 누군가 쌀을 또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태백 시민은 전 행정팀장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틀에 걸쳐 쌀 7포대와 동사무소 공용 물품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밤 9시쯤에 안경 쓰고 모자 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쌀 7포대를 가져갔대요. 다음날 낮에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라면 박스, 물티슈 50에서 60개, 종량제 봉투, 음료수, 커피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7월 1일과 2일 이곳 동주민센터의 CCTV에 찍힌 영상에는 기부된 쌀과 동사무소의 비품들을 누군가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쌀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해당 팀장은 추가 배포를 위해서였다며 태백시 감사팀에 인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져간 공용 물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규정에 맞지 않게 관내 어린이집에 팀장과 함께 쌀을 옮겼던 태백 주민은 배부하고 남은 쌀 5포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줬다는 인수증을 뒤늦게 제출하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사적 유용 의혹까지 있는데도 태백시가 부패 공무원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뭐 감추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시민을 우롱하는 얘기죠,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실을 규명되고. 보도 이후 사건을 조사해온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거기서 배부 대상이나 그런 거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협의 없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한 거기 때문에 횡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 요청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태백경찰서는 횡령 혐의에 절도 혐의까지 추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 게시물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에서도 SNS에 살인 예고 게시물이 퍼져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원주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SNS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10대는 있지도 않은 살인 예고 글을 마치 있는 것처럼 글을 작성했고 글을 올린 지 21시간 만에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준비한 정황이 없어 해당 글은 허위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원주에서도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주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단구동 학원거리, 중앙시장, 법조 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6곳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원주역의 경우 열차가 운행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경찰이 상주하고 열차 시간에 맞춰 역 내부 순찰도 돕니다. 경찰은 물리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청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범죄를 진압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네, 좀 저도 20대 남자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흉기를 들고 저한테 위협을 하면 많이 무섭기도 하고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지나갈 때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더 과감한 물리력 사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네. 그래야지 좀 많이 미리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그런 범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경찰은 유동인구 집중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른바 살인 예고 같은 글이 추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배드림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세계 잼버리 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열 질환 예방 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강원도는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영월의 업체에서 생산한 자외선 차단 크림 1,000개와 휴대용 선풍기 1,000개를 마련해 오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지고 있는 이번 잼버리 대회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현장 편의시설이 부족해 영국과 미국 대원들이 철수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수어통역센터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급여를 삭감했다며 장애인 단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강릉지회 등 세계 장애인 관련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가 일방적으로 관련 규정을 바꾸고 담당 공무원이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으로 임직원 겸직 등의 지침 위배 소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오히려 운영과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육군 부사관이 빚과 관련한 말다툼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40대 원사는 지난 3월 8일 동해시 한 아파트에서 채무가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행 잔고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3,2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상해 사망보험금 4억 7천여만 원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강원 동해안에서 문어와 가자미 등의 어획량은 줄어든 반면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간 어획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문어 어획량은 18톤으로 한 주 전 27톤에 비해 33% 줄었고 가자미는 15.5%, 방어는 70%, 붉은 대게는 50% 줄었습니다. 반면 최근 2주간 8톤씩 잡혔던 오징어의 경우 지난주 36톤이 잡혀 4.5배 늘었습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기존의 냉수대 소멸과 함께 수온 상승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고성에서 부산까지 동해 중남부 연안에 고수온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달 안에 신산업 집중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천연물 바이오 산업 플랫폼 구축과 각종 정책과 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공간과 제도 기반 조성에 따른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또 키스트 강릉 천연물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 소재 전주기 표준화와 천연 식품 첨가물 소재 산업화, 천연물 바이오 원료 재배 단지와 산업화 R&D 센터 조성 등 소재 개발에서 산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삼척시는 모레 오후 2시 근덕면 종합복지회관에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수소특화 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안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수소특화 산업단지는 근덕면 동막리 일원 13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수소 생산과 충전, 저장, 운송 등과 관련된 수소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치매 환자들에게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진료비와 약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보훈 대상자 등은 실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양양군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모두 485명입니다. 강원랜드 2분기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가 오늘 공개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액은 3,311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영업이익은 820억여 원으로 17.3% 각각 늘었습니다. 1, 2분기 누적 매출액은 6,892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영업이익은 1,517억여 원으로 88.5% 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91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7억여 원보다 502.5% 급증했습니다. 동해시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 선별 시설을 건립합니다. 동해시는 재활용 자원 회수와 연료화를 통한 자원 절약과 재정 절감을 위해 폐기물 종합단지에 국도비 등 82억 원을 들여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3,500제곱미터 면적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 선별 시설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